자, 이제 5강 3번으로 가보자. 자, 이게 3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벽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거야. 나오는데 벽정원이 가지는 이점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요런 느낌이지. 그 자주 나오는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즈, 그다음에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베네피츠, 그다음에 스트렝스.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지. 장점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들이야. 요게 여기 보면 월가든이야. 월가든. 월가든이라는 개념이 나올까? 벽정원이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 이제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용을 보자. Nutrition and quality of air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drivers of good overall health. 자, 전반적으로 좋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요인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겠지, 그지? 요인이나 동인. 그 중 두 가지가 뭐냐면 요거야. Nutrition and quality of air야. 영양과 공기의 질. 요 두 가지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두 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제 타픽이지. 타픽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 영양, 공기의 질. 자, 이게 좋은 건강과 관련된 거야. 좋은 건강의 요인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주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주장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뭐 해라는 얘기야. 이 두 가지, 영양과 공기의 질 두 가지를 위해서 뭐 하자는 얘기야? 벽 정원을 활용하자. 이게 그래 그냥 전부 다야. 자, 보자. 바로 이제 명령어부터 시작한다. 만들어라. 뭘 벽을 만들어. 뭘로 가지고 벽을 만들라는 얘기야. Several vegetable boxes야. 몇 개의 야채 상자를 가지고 벽을 장식해라는 얘기야. 근데 야채 상자가 이게 PP지? 매달려 있어야 돼. 서로에게서부터. one another가 서로라는 이 단어는 대명사야. 품사가 명사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install it. 자, 그거를 이제 벽을 만들어서 그 벽을, 이 벽이야. 벽을 어디다가 next to an outdoor living area. 야외 생활 공간 옆에다가 설치해라라는 얘기야. 그지? 자, 이게 동사 병렬. and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 병렬된가? 이렇게 병렬 잡아주면 되는 거고, 혹은 near a window. 창문 옆에다가 설치하라는 얘기야. and.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명령문. 다음에 and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돼?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요렇게 번역되는 구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설치해라, 만들고 설치해라. 그러면 you'll be getting a good dose of both elements. 두 가지 요소들. 자, 여기서 두 가지 요소는 뭘까? both elements.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지시하는 바는 nutrition하고 그 다음에 quality of air지, 그지? 공기의 질이지. 요 두 가지 요소의 좋은, 이게 양이지, 양. 복용량을 말해. 원래는 복용량이라는 뜻인데, 복용은 빼고, 양이라고 번역하자. 훌륭한 양을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living wall gardens full of plants. 살아있는 벽 정원은 그것도 뭘로 가득 차 있어? 식물들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식물들? breathe in carbon dioxide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breathe out oxygen 산소를 내뱉어주는 그런 여기서부터까지지 내뱉어주는 그런 식물들로 가득 찬 그런 벽정원을 살아있는 벽정원은 까지가 주어 이게 동사야. 아주 멋진 방법이다. 뭐하는 멋진 방법이냐면 way to do지 도와주는 멋진 방법이야. 뭘 도와줘? 동사 원형 나왔어. help 뒤에는 동사 원형 바로 나올 수 있지 그지? 원래는 to 부정사인데 to를 생략한 거. 자, 공기를 필터링 하는 거 걸러주는 거지. 어디를 둘러싸고 있어? 그 생활 공간이야. living area 생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기들을 정화시켜 주는 거지. 걸러내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공기의 질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봐야겠지. 이 영양과 공기의 질이 어떻게 벽 정원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가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가. 이 산소가 이렇게 방출되어진 산소는 reaches 도달해 도시 거주자들에게 뭘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벽을 가지고 있는 도시 거주자에게 도달한다. 그가 어떻게 한다면 발코니에 앉아있다면 혹은 집 내부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지?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있기만 한다면 이게 오픈이랑 윈도우 오픈할 때 이 오픈은 형용사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로 가는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이제 분사가 없는데 왜 이게 분사라고 하냐면 being open인데 being을 생략한 거다 라고 보면 돼. Having a view of the vertical wall garden from the interior of the home will both reduce stress and increase the green view. 게다가 어떤 장점까지 있냐면 버티컬이 이제 수직이지. 수직으로 세워진 이게 벽 정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having a view라고 하는 건 그 뷰를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가정의 실내에서 이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다. both A and B를 썼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린 뷰를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지금까지 얘기한 장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야채를 재배하는 거. 정원에서 야채를 재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해? 영양적으로 아주 건강한 음식을 당신에게 제공해주고 당신 가족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So, 그래서 The Living Wall이야. 살아있는 이 벽 정원은 아주 상당한 혜택을,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법이다. 뭐를 넘어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장식적 기능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일단 장점 1이야. 부연 설명할 때 장점 1. 벽 정원이 가지는 장점 1. 공기의 질 향상.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이고 산소는 내뱉는다. 그 얘기를 했어, 그지? 자, 그리고 또 장점 2. 장점 두 번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트레스 완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어.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문장에서 장점 세 번째 거 뭐야? 영양 공급.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물론 앞에서는 이제 1번, 3번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2번이 중간에 끼어들긴 했어.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얘기지.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지? 다양한 장점이야. 살아있는 벽 정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 자, 이게 이제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야 돼. 그리고 출제 포인트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 출제 포인트도 워낙 얘기가 이제 논리 정연하게 진행되니까 당연히 이제 순서는 나올 수 있겠지. 순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주제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시 대상 찾기 이런 게 이제 서술형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만 하긴 한데, 뭐 서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법 몇 가지, 이제 어법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었어, 그지? 어법 포인트도 몇 가지 잡아주고, 뭐 그 정도, 자, 그 정도에서 봐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 이거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지. 이 부분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빈칸 추론도 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빈칸 추론.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 부분이 이제 3번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자. 5강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이게 4번 내용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냐면 폭 뮤직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게 폭 뮤직이 뭐냐면 민속 음악이라고 번역하자. 민속 음악이라는 민속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야. 이게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산품이라고도 번역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맥상 생산품 아니면 물건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잘 안 돼. 그러면 보통 이제 결과물 정도로 번역해야 돼. 결과물 혹은 산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자연의 산물이다, 민속음악은 자연의 산물이다 라는 동격이지. 그 생각은,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고, 그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part라는 말은 다른 말로 role하고 같은 말이야. play a role하고 play a part 같은 말이지, 그지?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음악의 민족주의, 음악 민족주의의 부흥에 큰 역할을 했어. 그리고 it was part of the complex ideas, 아주 복잡한 사고의 복잡함, 사고의 덩어리,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romantic rationalism이야.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야. 민족주의의 그 뿌리지, 그지? 뿌리에 있는 그 사고들의, 이거 명사니까 컴플렉스가 형용사가 아니고 있어 명사로 쓰는데, 그지? 복합체라고 하자. 사고의 복합체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이야. the idea. 앞에서 말하는 the idea를 가리키는 거야, 그지? 자, 요 얘기인데, 첫 번째 문장이 좀 무거워. 무겁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첫 번째 문장이 뭘 나타낸다? 토픽을 나타내고 있어, 그지? 1번 문장은 토픽이야.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 토픽의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민속음악은 자연의 결과물. 이 생각은 음악 낭만주의 민족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족주의의 토대가 된다. 요 내용이야. 자, 참고사항. 참고로 니네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제 상식이야.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좀 알자. 배경 지식으로 니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은 음악 민족주의 혹은 낭만주의,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면 18, 19세기
유럽이지. 유럽 고전음악이야. 작곡가들의 움직임이야. 전체적으로 그 18세기와 19세기 18세기 19세기 당시에 혁명이 막 일어나는 시기란 말이야. 19세기는 혁명의 시대야. 혁명의 시대인데 혁명의 시대는 이상을 노래하는 거야. 이상주의야. 이상주의가 그 낭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 남자 여자의 문제는 낭만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 로맨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의미가 이상적이다, 이상주의적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각 국가의 민속 음악 부흥과 연결되면서 민족주의적 정신을 길러내는데 또 큰 몫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약간 이제 배경으로 깔려져 있어. 그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건 아니야. 알면 조금 편하게 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을 고를 때 이것들은 이제 약간 상식으로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지 큰 역할을 해서는 안 돼. 자, 그 정도 참고로 해두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야. 독일 낭만주의 음악 운동이야. 이게 전부 다 음악과 관련된 거야. 독일 낭만주의 음악 운동에서 폭송이야. 민속 음악은 간주되어졌어. 뭐로 간주되어졌어? An expression, 표현으로. 자,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게 원래 능동태가 이 문장에서 consider, 간주하다라는 요 단어가 consider A 플러스 B였어. A를 B로 간주하는 건데 수동태로 바뀌니까 A가 앞으로 갔어. A는 간주되어져 뭐로? B로. 명사가 바로 나온 거야.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에 대한 표현으로 간주되어졌어. Instead of being universal. 그래서 보편적이게 되는 것 대신에 그러나 that expression, 그 표현은 생각되어졌어. to vary, 다양한 것으로. 국가마다 from one nation to the next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라마다야. 국가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다양한 것으로 생각되어졌어. 이게 이제 민족주의가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자, 다시 가봐. 독일 낭만주의 쪽에서는 민속 음악은 인간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야. 근데 내용을 정리해보자. 민속 음악은 인간적인 것의 표현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민족주의와 연관이 되냐면 보편적인 인간적이다라고 한 거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어떻다는가? 국가마다 혹은 민족마다 다르게 표현돼. 이게 이제 민족주의로 연결되는 근거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folksong was considered a reflection. 또 한 번 더 똑같은 구조로 쓴다. be considered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 자, 일단 요걸로 봐서는 어법 출제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어법이야. 수동태 consider와 관련된 수동태를 잘 기억해도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folksong은 간주되어졌어. 뭐로 간주되어졌어? A reflection of the particular. 구체적인, mystical, 구체적이고 아주 신비스러운 특징이지, 그지? people은 원래 복수인데 앞에 어가 들어갔잖아. 들어가는 순간 이게 people은 부족이야. 부족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한 부족의, 한 민족의 아주 구체적이고 신비스러운 특징에 대한 반응이야. 복송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was considered 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was considered를 한번 또 생략을 했어. 앞에는 of reflection 명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to 부동사가 나왔어. 또 간주되어지는데 민속음악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 times in memory야. 태고 쪽이지. 태고의 시작.
아주 먼 옛날이야.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times in memory를 할 때 순서 잘 봐야 돼. times를 먼저 쓰고 in memory를 뒤로 가야 돼. 요거를 어떻게 쓰면 안 돼? 형용사 in memory를 먼저 쓰고 times를 뒤에다가 쓰면 요거는 틀린 문장이 돼. 이거 안 돼. 그냥 다 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워둬야 돼. 자, 아주 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져. 그지? 자, 그렇게 이제, 민속음악이라고, 어떤, 폭송이 왜 민속음악의 민족음악 혹은 민족음악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가. 자, 이런 식의 이제, 스킴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체계라고 보는 거지, 그지? 이런 식의 체계에서는, The Division of Mankind, 인류를 나누는가, 뭘로 나눠? 각 여러 개의 나라들로 인류를 쪼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팩트다, 사실이다. Every nation, 모든 국가는, every 뒤에 단수 명사야. 모든 국가는 was said, 말되어져, to have,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 각각의, 이쪽도 잘 봐도 대열 쓰면 안 돼. 왜 안 돼? every nation이 단수로 취급이잖아. 의미를 보지 말고 형태가 요거하고 it하고 연결되는 구조라고 봐야 돼. its own deep-rooted identity. 모든 국가는 말되어져 자기 자신의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이게 민족 정신이지. 민족 정신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 Folk music was believed.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민속 음악은 믿어져. 수동태 was, 이거 잘 봐야 돼. was said to do, 이것도 봐줘야 되고, was believed to do, 워낙 유명한 문법 구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문법 패턴이 is said나 is believed 하는 단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봐야 돼. 충분히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어, 어법 문제로. 자, 마지막 문장 다시 보자. 민속 음악은 믿어졌어. 뭐인 것으로?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가장 명확한 표현인 것으로. 그 국가의 성격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특징들.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지? 모든 국가에서 소중하게 간직된 그 민족만의 특징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표현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봐야겠지, 그지? 이쪽 부분은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이제 포인트가, 제목을 봐. 민속 음악이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라는 관점에 대한 소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만 이제 다르게 보자면, 똑같은 제목 찾기인데 좀 다르게 이제 얘기를 가보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유야. 왜 포크 뮤직이 is considered, 간주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가 봐야 돼. 뭐로? reflection of nationalism. 그 이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이제 보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이유라는 말, why라든지 the reason 이런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순서도 꼭 봐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특히 이제 이 지문은 요약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요약하는 내용도 한 번 더 승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5강 내용이었어.